안녕하세요, 펠트 친구입니다. 이번에는 시골 여행 바느질 연습 세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안에 들어있는 실과 바늘을 좀 살펴볼게요. 바늘은 사이즈가 다른 두 개의 바늘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일반 바늘이고요. 하나는 위쪽에 홈이 있어서 실을 이 위쪽으로 눌러서 끼우는 형태의 요술 바늘이고요. 둘 중에서 편하신 걸 사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실은 흰색 실과 십자수 실이 들어있는데요. 두 줄로 바느질 하시면 돼요. 자, 요술 바늘에 실을 한번 껴 보도록 할게요. 바늘에 실의 끝부분을 잡고 바늘 윗부분 홈에 실을 걸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실을 아래로 살짝 당겨 주시면 실이 바늘에 껴진 거를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실은 두 겹으로 바느질 할 거라 이렇게 원하는 길이로 잘라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매듭을 지어 볼 건데요. 매듭은 실의 끝부분을 검지손가락 위에 올려놓고 바늘을 이 위에 올려두세요. 그리고 엄지와 검지로 바늘 잡으신 다음에 실을 바늘에 두세 번 이렇게 감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바늘에 꼬임이 생기죠. 이 꼬임을 그대로 아래로 내려서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바늘을 빼주시면 빼서 쭉 잡아당기시면 여기 매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실은 준비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색깔실 같은 경우에 십자수 실을 넣어 드렸는데요. 십자수 실을 이용을 하실 때는 십자수 실이 6가닥의 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색깔의 실을 한 가닥 내지 두 가닥으로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먼저 실을 분리하실 때는 십자수 실의 가운데 위치, 중간쯤 위치에서 실을 이렇게 살짝 벌려 보시면 6가닥 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가닥 내지 두 가닥을 분리를 하셔서 실을 양쪽에서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한쪽으로 살살 이렇게 당겨주시면 실을 분리할 수 있어요. 그냥 막 당기시면 서로 엉켜서 분리하기가 힘들거든요. 한쪽 면을 다 하시면 반대쪽도 똑같이 살살 천천히 살살 당기셔서 실을 분리를 해주시면 돼요. 바느질은 실 두 줄로 할 거기 때문에 두 줄을 분리해서 두 겹을 같이 바늘에 끼워서 한쪽에 매듭을 지어서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어차피 바느질 되는 거 두 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바늘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주세요. 자, 먼저 원단을 재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단은 무늬가 있는 원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깥쪽에 재단선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재단선을 따라서 재단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무늬 원단은 테두리 재단선을 따라서 재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설명서에 있는 참고 도안을 이용해서 재단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도안을 자르고 무늬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신 다음에 시침핀을 꼽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투명 테이프로 이 종이 둘레를 다 붙여주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원단하고 도안을 고정을 하고 그리고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모양을 잘라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원하는 다른 모양이 있으실 경우에는 무늬가 있는 쪽 말고 뒷면에다가 원하는 무늬를 그려주세요. 한 번 더 이런 고른 모양을 그린다고 하면 도안을 이렇게 원하는 형태로 그리고 그걸 그대로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모양으로 도안을 잘라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재단은 원단을 바느질 하기 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바느질 두 가지를 먼저 연습을 해 볼게요. 원단의 바느질 안내선을 먼저 그린 다음에 그 선을 따라서 바느질을 해 볼 건데요. 직선으로 선을 이렇게 그려서 이 선을 따라서 바느질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사용한 펜은 수성펜이에요. 수성펜은 물을 뿌리면 지워지는 공예용 펜이고요. 만약에 이런 공예용 펜이 없으시면 연필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지워지지 않는 펜이기 때문에 연하게 내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먼저 홈질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을 매듭 지어서 시작점으로 바늘을 빼시고요. 바느질 진행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한 땀 앞으로 바늘을 넣어서 다시 한 땀 앞으로 바늘을 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을 당겨 주시면 됩니다. 다시 바늘을 한 땀 앞으로 넣어서 다시 한 땀 앞으로. 바느질이 진행되는 방향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하는 거고요. 뒤로 돌아가지 않아요. 한 땀 앞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 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바느질 하는 게 홈질이거든요. 바늘을 한 땀 앞으로 들어가서 다시 앞으로. 자, 그리고 끝부분까지 왔으면 매듭을 지어 주시면 되는데요. 매듭을 지으실 때는 실을 이렇게 잡고 바늘을 실에 한번 통과시켜 주세요. 그러면 두 개의 실이 맞물려지는 꼬임이 생기는데 이 꼬임을 그대로 아래로 원단과 맞대어지도록 이렇게 당겨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 꼬임을 그대로 잡고 실을 당겨 주시면 원단에서 살짝 떨어져서 매듭이 지어졌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바깥쪽에서 이 실이 뜰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바늘을 실에 걸어서 자, 이렇게 여기 꼬임이 있죠. 이 꼬임이 원단하고 딱 맞물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맞물리지 못해서 약간 공간이 생긴 거거든요. 이번에는 맞물릴 수 있도록 이렇게 살짝 당겨서 원단과 딱 맞물리도록 놓고 손으로 잡고 실을 당겨 주시면 돼요. 원단에 딱 맞게 매듭을 지어 줄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실을 잘라 주세요. 자, 이렇게 매듭을 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홈질을 한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안내선 없이 여기 중간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홈질을 연습을 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박음질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박음질은 실을 매듭을 지어서 뒤쪽에서 앞쪽으로 바늘을 빼주세요. 그런 다음에 한 땀 뒤로 들어가서 다시 한 땀 앞으로 바늘을 빼주시는 거예요. 실을 당겨주시고 다시 한 땀 뒤로 들어가서 한 땀 앞으로.
이런 형태의 바느질 방법입니다. 아까 홈질은 뒤로 돌아가는 게 없었죠. 그렇지만 박음질은 뒤로 들어가서 다시 앞으로 나가는 형태의 바느질 방법이에요. 자, 박음질도 마찬가지로 뒤쪽에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자, 무늬를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바느질 하시기 전에 무늬의 위치를 정해놓고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는데, 원단의 끝부분을 따로 마감을 하실 거라고 하면 바느질 하실 때 양쪽 끝에서 3-4cm 안쪽으로 공간을 두고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먼저 자전거를 바느질 해볼 건데, 자전거는 아까 연습했던 홈질로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원하는 위치에 올려놓고 홈질로 바느질을 하는데, 지금 재단되어 있는 원단 끝에서 살짝 안쪽으로 이 둘레를 바느질 할 건데, 원단의 테두리 선을 따라서 그대로 바느질 하시면 돼요. 자, 바늘을 빼고 한 땀 앞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 땀 앞으로. 원단을 돌려가면서 테두리 선을 따라서 그대로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둘레를 홈질로 바느질을 다 해줬고요. 뒷면에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무늬를 감찜질로 바느질 해보도록 할게요. 원하는 위치에 무늬를 올려놓고요. 바늘을 원단 뒤에서 앞쪽으로 빼주세요. 매듭을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실이 나와 있는 위치에서 바로 옆으로 바탕 원단, 이 아래 원단으로 바늘이 들어가서 대각선 아래로 바늘을 넣어서 빼시는 거예요. 다시 옆으로 들어가서 대각선 아래로. 얘도 마찬가지로 이 무늬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둘레를 바느질 해주시면 되거든요. 바늘을 넣을 때 올려져 있는 원단의 끝으로 딱 맞춰서 들어가서 아래로 이렇게 바늘을 빼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바로 옆으로 바늘을 넣었는데요. 바로 옆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셔도 돼요. 여기에서 대각선 아래로 바늘을 넣어서 바로 옆으로 이렇게 빼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되면 보이는 무늬가 약간 다르겠죠. 자, 이렇게 빼주시면 무늬가 사선으로 아래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바늘을 넣는 위치에 따라서 겉에서 보이는 모양이 틀리기 때문에 바느질하기 편하고 원하시는 형태로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주황색 실로 바느질해서 도드라져 보이는데요. 여기 바깥쪽 원단이랑 비슷한 흰색 실로 하시면 훨씬 바느질 선이 표가 나지 않게 깔끔하게 바느질 하실 수 있으세요. 이번에는 무늬 원단을 박음질로 바느질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바느질 하는 거는 이 홈질하고 똑같아요. 무늬 원단의 안쪽으로 라인을 따라서 박음질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한번 해볼까요? 바늘을 빼고 한 땀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실을 당겨주시고 다시 한 땀 뒤로 가서 앞으로. 바느질하는 라인은 지금처럼 요 무늬 원단 끝부분을 따라가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무늬 원단과 테두리 사이로 바느질 해주셔도 돼요. 바느질하기 편하도록 원단을 돌려가면서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무늬 원단들을 홈질, 박음질, 감침질로 바느질 해봤죠? 같은 방법으로 다른 무늬들도 다 바느질을 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무늬 원단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느질 해줄 수 있고요. 무늬 원단 없이
바느질만으로도 무늬를 넣어줄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바느질 하시기 전에 먼저 도안을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공예용 펜이 있으시면 공예용 펜을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연필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연하게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자, 저는 여기에다가 나무를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요 선을 따라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번에 바느질은 아웃라인 스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선을 표현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바느질 방법이에요. 자, 처음 위치로 바늘을 빼신 다음에 실을 아래쪽으로 놓고 한 땀 위치로 바늘을 넣어서 3분의 1 돌아가서 바늘을 뺍니다. 실을 당겨 주시고요. 다시 한 땀 간격으로 바늘을 넣어서 3분의 1 돌아가서 바늘을 빼주세요. 다시 한 땀 간격으로 바늘을 넣고 3분의 1 돌아가서 바늘을 빼주세요. 이때 중요한 거는 실이 항상 바늘 아래쪽에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박음질이나 홈질 같은 걸 하셔도 되고요. 이런 아웃라인 스티치를 이용해서도 라인을 표현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자, 이번에는 박음질로 한번 바느질 해볼까요? 곡선을 바느질 하실 때는 직선을 바느질 할 때보다 바늘땀을 좀 작게 해주셔야지 곡선의 느낌을 잘 살릴 수가 있어요. 무늬 원단도 바느질 해봤고 무늬 없이 실로 무늬를 놔봤는데요. 이제 단추를 한번 달아보도록 할까요? 자, 두 구멍 단추와 네 구멍 단추가 있는데요. 먼저 두 구멍 단추를 달아보도록 할게요. 단추를 달 위치에 단추를 올려놓고요. 바늘을 매듭 지어서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뺍니다. 이제 단추 구멍으로 바늘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빼주세요. 반대쪽 단추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 주시면 되거든요. 같은 방법으로 두세 번 반복하시면 돼요. 그리고 매듭을 뒤쪽에서 지어 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번에는 네구멍 단추를 달아보도록 할게요. 네구멍 단추는 두구멍 단추하고 똑같은데요.
구멍이 4개이기 때문에 바늘이 통과될 때 4개의 구멍으로 분산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되겠죠. 실을 매듭지어서 뒤에서 앞으로 단축구멍으로 빼주시고요. 그리고 단축구멍 4개 중에서 대각선으로 바늘을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바로 옆쪽으로 바늘을 넣으셔도 돼요. 편하신 방향으로 해서 바늘을 단축구멍을 통과시켜서 뒤쪽으로 당겨주시고 다시 통과되지 않은 단축구멍으로 바늘을 빼서 반대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단추를 달아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세 번 같은 위치를 반복을 해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뒤쪽에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돼요. 지금 2구멍과 4구멍 단추를 달 때는 제가 실을 바짝바짝 당겼어요. 이거는 이 단추가 원단의 무늬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실을 바짝 당겨서 바느질을 해줬는데요. 단추를 단추구멍에 끼워서 뭔가를 여밈하는 용도로 사용을 할 때는 원단과 단추 사이에 공간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자, 그럴 때는 바늘을 뒤에서 앞쪽 단추구멍으로 빼시고요. 다시 앞에서 뒤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다시 뒤에서 앞으로 단추구멍으로 바늘을 빼고 앞에서 뒤로 넣어주는데 실을 바짝 당기지 마시고 살짝 여유 있게 약간의 공간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쪽 단추 구멍을 통과를 해서 두세 번 통과시켜 주시고요. 매듭을 짓기 전에 뒤쪽에서 앞으로 바늘을 빼는데 단추 아래쪽으로 이렇게 바늘을 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실로 단추 아래를 여러 번 이렇게 돌려주시면 아까 단추를 느슨하게 했던 그 부분을 모아서 이렇게 기둥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원단과 약간 공간이 여유가 생겼죠? 그런 다음에 다시 뒤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뒷면에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단추는 지금처럼 달아주셔야 될 거예요. 자, 나머지 단추도 똑같이 바느질을 해주세요. 여기에서 펠트지를 잘라서 바느질 하거나 술을 놓아서 바느질 연습을 더 해주세요. 무늬 바느질, 단추 달기를 다 하셨으면 이제 원단의 가장자리를 정리하는 방법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원단은
가위로 원단을 잘랐을 때 이 끝부분의 원단이 이렇게 올이 만지면 계속 풀려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원단이 더 이상 풀리지 않도록 끝부분에 마감을 보통 해주게 되는데요. 마감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원단을 한번 접고 다리미로 눌러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손으로 꾹 눌러서 이렇게 한번 접고 다시 한 번 더 접어서 원단을 2번 접어서 이 끝부분을 홈질이나 박음질로 바느질 하시거나 세발뜨기, 감침질, 공구르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정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홈질로 한번 바느질 해보도록 할게요. 매듭을 안쪽으로 넣어서 접혀져 있는 원단 끝에서 2mm 정도 안쪽으로 홈질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처럼 원단 2겹을 접어서 이 윗부분을 홈질이나 박음질, 감침질 등을 이용을 해서 바느질 해줘서 원단 끝부분을 마감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거 외에 원단을 접지 않고 원단 끝부분을 바느질해서 올풀림을 방지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휘갑치기나 버튼홀 스티치로 바느질 해주거든요. 휘갑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원단 끝에서 바늘을 뒤에서 앞쪽으로 빼신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빼서 당겨주세요. 다시 뒤에서 앞쪽으로 바늘을 빼서 당겨주시면 원단이 이렇게 사선으로 바느질선이 나오죠. 이렇게 바느질 해주시는 거예요. 보통 휘갑치기는 뒤에서 앞쪽으로 바늘을 넣고 다시 원단을 감아서 뒤에서 앞쪽으로, 다시 원단을 감아서 뒤에서 앞쪽으로 여러 번 반복을 하셔서 바늘을 한꺼번에 빼내는 거예요. 이렇게 바느질이 돼요. 여러가지 무늬도 바느질 해보고 단추도 달아봤고요. 원단의 끝부분 올풀림을 방지하는 바느질도 해봤어요.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시면 여유 공간에다가 좀 더 바느질을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주 기본적인 홈질, 박음질, 감침질 이런 바느질 방법은 평생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익혀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펠트 친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